그러면 윤석열이하고 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공약을 걸면 약속이지만은 한동훈이 지가 그 약속하는 건 실천이라 그랬잖아요. 실천이면은 윤석열이가 어디서 그 실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한동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좀 경험화 이런 거 있잖아요. 격음화 이런 게 좀 많아요. 막 하드락 해야 되는데 카드락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격음화거든. 기억이 기억으로 난다든지 이런 발음 있잖아요. 경상도는 그런 게 많죠. 경험화도 많아요. 한동훈이가 이게 똑똑하냐 아니냐, 한동훈이가 똑똑하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수재들 중에 수재는 아닌 것 같아요. 능력은, 성적순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머리 좋아서 그렇게 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성실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다 볼 수는 없어요. 그 반대는 성립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체육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재능이 그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은 성실함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의 8할 9할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재다. 수재 똑똑하고 별칭이 있죠. 조선제일검이라고. 거기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했는지, 언론에서 그 네이밍을 했는지, 언론사들이 예를 들어서 다음 차기는 누구다 이렇게 할 때야 그걸 미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언론사에서 사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설을 자세히 보면 칼럼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사설은 회사의 논지니까 회사의 입장이단 말이에요. 회사의 입장이 사설을 통해서 나오게 되니까 그 친한적인 것이냐 아니면 뭐 친나경원이냐 친원희룡이냐 혹은 뭐 좌파 쪽으로 가면 또 좌파들도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보면 여기 회사는 이 사람을 미는구나. 그리 밀어가지고 뭐 그 사람 잘 되면 거기 뭐 출신들 있잖아요. 선후배 하는 혹은 뭐 현직 기자들도 뭐 한자리 할 수가 있는 거죠. 한자리 하고 안 그러면은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회사와 관련된 사업들도 유익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원래 언론은 중립이어야 되는데 그런 중립 언론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이상이고, 자기 회사의 이해관계, 회사의 신념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래 하는 거죠. 중립인 것처럼 이제 어떻게 코스프레를 잘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있긴 있죠. 대놓고 하느냐 아니면 외형적으로라도 그 중립을 표방을 해서 사람들을 잘 속이느냐, 이게 이제 기술인 거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기독교 언론들도 기독교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입장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독교라 하면서 정치적인 색깔은 좌파 비슷하게 해서 마치 그것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이행하는 것처럼 계속 자적으로 가면서도 영적으로는 막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홍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헷갈리도록 하는 거죠. 저 기독교 TV가 말이죠. 기독교 방송국이 참 기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도 좌파 성향의 그 방송을 계속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좌파적인 일을 하는 거, 좌파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헷갈리고 속는단 말이에요. 그런 속임이 그 방송에 있어요. 저는 뭐 기독교 방송 자체를 보질 않습니다. 간증 프로그램들도 거의 잘 안 봐요. 요즘에는 TV가 없지만은 찾아보면 다 방송,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아니면 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지만 잘 안 봐요.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모든 그 기독교 채널이 그런 건 아니에요. 딱 복음하고 관련돼 가지고 정치 색깔을 빼고 혹은
기독교가 허용할 수 있는 그 정치 색깔을 가진 그런 기독교 방송들도 있더라고요. 규모가 좀 작아서 그랬지. 그래서 사회 전반에 속고 속이는, 어떻게 잘 속이느냐, 속이지 않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그 비대위원장을 한 석 달 했습니까? 한 100일 정도 넘기겠죠. 저는 100일 천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동훈이가 여러분 그 어떤 사람 왜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무슨 그 내 마음이래, 내 마음이라. 내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편하게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막 윤석열이가 듣고 박근혜가 어떻고 이승만이 어떻고 다 그러잖아요.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 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고 그리 합니까? 뭐 이승만 때는 그리 하잖아요. 그 일반적입니다. 그거다가 너무 꼭 직함을 붙여가지고 나는 그것도 우리하고는 성향이 맞질 않아요. 맞질 않고 그냥 막 이명박이가 뭐 어떻고 그리 하는 게 편하지.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누구가 국민이 주인이라며 나도 유권자고 그럼 국민이 그만 뭐 이름 부르는 거지.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그냥 그걸 하면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해락한다고 하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이름이라도 우리가 불러보는 것이지. 나이가 설령 많은 정치인이나 연예인, 공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대우를 자기가 받을 거를 각오하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하는 게 공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뭐 모욕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죠.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함부로 그 국민이 설령 약간 화가 나서 예를 들어서 비평을 하기 위해서 약간 거친 언사를 한다고 해서 아마 법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고 모욕죄 소송을 걸고 이러면 그 정치인 이미지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런 거를 감내하고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정치인들이죠. 근데 지금 한동훈이가 조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훈이 하면 다 알기를 윤석열이가 법무장관 될 기수도 아닌데 법무장관을 시켰고 또 비대위원 그 윤석열이 뜻은 아니라 하지만은 윤석열이의 배경을 얻고 비대위원장이 되었어요. 그래 그 법무장관까지는 우리가 찐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윤석열이의 아바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윤석열이하고 사상 공동체, 윤석열이하고 이념 공동체, 윤석열이하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윤석열이의 다음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잖아요. 다들 생각. 법무장관 할 때도 그랬죠. 실제로 이재명이하고 싸우는 것도 잘 싸웠고 그렇게 했는데 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좀 각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각을 세우기 시작. 김건희 문제라든지 기타 그 외에도 인사 문제, 여소야대에서 그 비대위원장을 한동훈이가 맡았어요. 옛날에 우리가 100세석이었잖아요. 100세석이었지만 이제 108석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치하에서 문재인이 막 온갖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서 있잖아요. 그때 100세석이 된 거거든. 그 언론도 뭐 문재인이가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 그렇잖아요. 지방 권력도 거의 뭐 문정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리 하니까 그 상당히 힘든 언론도 상대해야 되고 중앙정부도 상대해야 되고 지방정부도 상대해야 되는 그런 막 온갖 시민단체들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날뛰고 있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 어쨌든 간에 황교안 총리가 선거를 치렀죠. 우파의 핵심 진영을 좀 배척하면서 그 유승민이하고 그 합당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뭐 실패의 정확한 원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정책은 실패를 했어요. 총선 정책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이가 똑같은 그 과정을 밟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좌파를 끌어들여가지고 외연확장을 해가지고 선거를 이기려고 그랬거든. 그 외연확장의 방법으로 윤석열이하고 각을 세웠죠. 뭐 20년 직인이 어떠니 하면서 뭐 좌파가 공약을 하면 그 진짜 빌공짜 공약이지만 약속이지만 그 우파가 말이죠. 그 국민의힘이 공약을 하는 거는 실천이다 그렇게 하면서 왜 우유당이니까 그렇잖아요. 실천이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리 시작해서 우리가 막 박수도 치고 그랬죠.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좌파가 공약을 걸면은 이재명이가 공약을 걸면 약속이지만은 한동훈이 지가 말이지 지가 그 약속하는 건 실천이라 그랬잖아요. 실천이면은 윤석열이가 있어야 그 실천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책을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행할 행자 그렇잖아요. 행정부가 집행하는 거잖아. 집행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의 공약을 받아가지고 또 집행을 하고 한동훈이가 또 윤석열의 의중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딱 일치가 됐을 때 그 실천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둘이가 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각을 세워가지고 말이죠. 대권 후보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거의 모든 대권 후보들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거든요. 왜? 한 5년 대통령하면 그때 가면 대통령 지지율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이 막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에서는 이 대통령 5년 하면 지지율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문재인이처럼 통계청 뭐 숫자 안 맞으면 숫자 바꿔버리고 그 조작하는 거 아니면은 여론조사 단체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당근을 줘가지고 조사 단체들을 막 보수 비슷한 거 하는 걸 아니다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지지율이 떨어지거든. 다음 대통령 선거할 때 되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대권 후보들은 그 대통령하고 각을 좀 세운다고. 지금 그거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게 나경원이도 그러고 윤석열이 오빠하고 막 각을 세워가지고 그리 하려고 하고 20년 지기라고 하는 20년 동안 알고 지내다가 하는 까마득한 후배죠. 한동훈이는 윤석열에 비하면은 그리고 윤석열이는 관계의 폭이 넓잖아요. 넓고 한동훈이는 관계의 폭이 좁잖아요. 우리 살다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몇 사람하고만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또 자기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영향력 주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발전의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새로운 걸 듣고 참고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서적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저런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은 자기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색깔이 달라도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많아요.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참 내가 망상을 가지고 있다가 가치가 같은 사람들하고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천사겠지. 혹은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겠지라고 아주 상향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평가를 해놨을 때 평가 절상이죠, 일종의. 근데 그것도 실망도 커요. 그렇게 인간 사회는 어디라도 다 냄새가 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뭐 그냥 좋다가도 이렇게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막 일을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그 실족하는 경우가 많거든.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거든요. 그 내부에 깊이 들어가서 혹은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리했으면 좋겠는데 조리했으면 좋겠는데 일이 너무 많거든. 그런 의견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모든 의견을 반영할 수 없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하는 절차도 있고 선택한 것을 이제 집행을 하는 그 절차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거든. 그 자존심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치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그걸 참아내기가 다시 말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가치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힘들죠 그게. 그냥 그런 일을 안 하고 일을 할 때는 생각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작은 차이인 줄 알았는데 무시해도 되는 차이인 줄 알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차이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관계에서 힘이 들죠. 그럴 때는. 왜 다른 사람은 힘들거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오래 지속적으로 있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서로 교류하는 사람들끼리는 생각을 주고받기 때문에 비슷해지고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오래 간단 말이에요. 가치도, 정치적인 가치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가치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잠깐은 함께 할 수 있지만 오래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한동훈이는 윤석열이하고 유유상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친하고. 친윤들은 지금까지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한동훈이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왜?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것은 한동훈이를 지지하는 것과 같거든. 그런데 이 한동훈이가 법무장관까지는 그거를 자기가 이제 친윤인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책을. 이재명과 싸우니까. 그 이재명과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이하고 같았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재인이를 다루는 문제라든지 그 좌파를 다루는 방식 이런 것이 또 윤석열이하고 조금 간격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도 원래 좌파였죠. 좌파. 좌파였으니까 문재인이가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으로 시킨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이는 그래도 나름 자기도 바보가 아닌데 윤석열이를 그냥 검찰총장을 시켰겠습니까? 평판 조사를 하고 김건희까지 다 성향을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겠어요? 김건희는 색깔이 어떤데? 그 좌파입니다. 좌파. 사업하는 좌파입니다. 성격 좋고 뭐 남자 같은. 그러니까 아마 중성적인 그 매력이 있는 그런 좌파입니다. 좌파. 그리고 열심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거침없이 말을 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오픈마인드가 돼 있잖아요. 학자들은 외골수죠. 외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계, 언론 마찬가지지만은 요 약간 문화예술계하고 유사한 사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좌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또 좌파들하고 색깔이 같아야 사업도 해먹고 또 자기 자신도 별 생각 없이 살면 우리나라는 좌파라고 보면 돼요. 언론이 좌파기 때문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잖아요. 특별한 계기가 없이 TV만 보고 학교 공교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좌파라고 보면 돼요. 부모가 완전히 우파여가지고 우파 부모도 좌파 자녀가 많아요. 우파여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우파로 좀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선배가 있어가지고 혹은 후배가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혹은 좋은 선생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혹은 그렇게 해서 우파적인 가치를 약간 공부를 한다든지 좀 도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뭐 좌파로 넘어가요. 미순이 효순이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뭐 지금 미순이 효순이 그들 뜯어보지 않고 있잖아요.